안녕하세요. 경제학자의 문화살롱의 최병서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눈으로 정했습니다. 예술가의 눈, 그리고 경제학자의 눈, 경제학자들이 만드는 어떤 모델과 그림을 창조하는 그 예술가의 어떤 신미한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북촌에 가면 환기미술관이 있는데 그 환기미술관에 갔을 때 입구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김한기 화백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한 대목인데요. 굳이 내 얼굴에서 좋은 구석을 찾아내라면 눈이 아닌가 싶다. 그것은 물상을 정확히 볼 줄 아는 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자막이 아름다운 거는 그 속에 오아시스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근데 결국 그거는 그 오아시스를 볼 수 있는 눈을 있어야 보이는 것이죠. 과학자들의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물에 대한 불변의 법칙을 발견해내는 일입니다. 가령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불변의 법칙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경제학자의 임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잡다기하게 보이는 이러한 경제 현상으로부터 그 경제 현상을 보고서 그 관찰로부터 내면에 흐르는 일관된 법칙과 논리 체계를 발견하는 것일 겁니다. 흔히 과학에서 이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론은 영어로 theory이죠. 근데 이 theory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테오리아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이 테오라는 말은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theater, 이것도 아마 같은 어원에서 나왔을 텐데 보는 거죠. 근데 이때 본다라고 하는 뜻은 사물의 본질을 본다는 뜻입니다. 내부에 있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보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자동차의 색깔이 뭐 빨간색이네, 바퀴가 뭐 어떤 모양이다, 안에 보니까 시트가 가죽 시트네, 이런 것만 봅니다.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테오리아에서의 이 본다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라고 하는 사물, 본질이 뭔가? 이거는 운송 수단입니다. 그러면 운반하는 메커니즘이 뭔가? 그 메커니즘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동차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자는 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 model, 경제 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때 이 모델을 만드는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assumption, 가정이죠. 가정을 통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eliminate, 소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자동차로 말하면 색깔이 어떠했는지, 문짝이 몇 개였는지, 가죽 시트였는지 이런 것들은 버리고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엔진의 동력의 전달 장치만 우리가 그 구조만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원론을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이론 중에 하나가 완전 경쟁 모델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근데 이 완전 경쟁 모델은 수많은 가정하에 수립된 모형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소비자나 생산자의 소비 활동이나 생산 활동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모형을 만들려면 현실 시장을 분석해야 되는데 현실 시장의 복잡다기한 현상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본원적인 모양만 남겨놓은 것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셜록 홈즈나 애가스타 크리스트의 그 추리소설을 읽습니다. 그러면 셜록 홈즈나 푸아로 같은 탐정은 구체적으로 사건을 쫓아다니면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떤 범행의 추상화된 모형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내고 그 추상화된 모형에 이 실제로 나타난 단서들이 부합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해결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푸아로의 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네는 결코 깨닫지 못하겠지만 눈을 감고 안락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 편이 문제 해결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자네는 결코 못 깨달을 거나요. 그때는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거지. 이것은 현실에 대한 모형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가 중에 이러한 모델링 작업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폴 세잔입니다. 폴 세잔은 후기 인상파 화가지만 보통의 전통적인 인상파 화가들이 그렸던 순간 변화하는 모습의 색채를 그리는 그런 자기의 인상에 남은 그림을 그때그때 그리는 것들이 미술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자잔이 추구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나 어떤 중간중간 변화하는 인상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데서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학자나 어떤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모형화 작업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세자잔느가 그렸던 이제 그림들을 보면요, 자연과 사물에 변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원형의 형태를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발견하는 우리가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사각형 혹은 원으로 이루어졌고, 그런 형태가 구, 원뿔, 원통 이러한 것들로 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령 사과는 원이고 산은 원통형이고 이렇게 단순화시킨 거죠. 세자잔느가 60점 내지 70점이나 그린 산이 있습니다. 고향 프로방스의 상트 빅토르 산인데 그 그림에 보면 다 틀리지만 점점 네모, 삼각형 이런 것들로 구성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세자잔느 그림 중에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때도 카드놀이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머리, 손 이런 거는 구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모자, 팔뚝, 몸통, 다리 이런 거는 원통으로 나타내서 그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자잔느는 나중에 입체파가 열리는데 입체파의 선봉인 피카소나 브라크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한 입체법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추상미술을 또 창시한 칸딘스키나 몬드리안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칸딘스키나 몬드리안은 사물의 구성을 점이나 선이나 면이나 이러한 조형의 원리로 구상화하고 단순화시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몬드리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세자잔느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런 추상 미술을 개척한 피에트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면, 몬드리안도 구체적으로 사물을 형상하기보다도 기본적인 구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몬드리안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자연의 모든 물체는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가령 나무 같은 거를 보면 나무를 입체로 표현해서 입체를 면으로 하고 면에서 선으로 점점 단순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보이는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추상화합니다. 마치 경제학자들이 복잡한 시장의 양태, 소비자, 판매자들이 막 거래하고 뭐 복잡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완전 경쟁 시장의 모델로 단순화시켰듯이, 그렇게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단순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몬드리안의 컴포지션 같은 그림을 보면요, 광고나 무슨 매체, 또 선전물, 홍보물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응용되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몬드리안의 이 컴포지션도 결국 자연이나 사물들은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그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들어내는 어떤 면이 있죠. 네모난 면으로 단순화시키고, 그 단순화시키는 것이 재미있는 그러한 그 컴포지션을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색을 입히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몬드리안이 생각한 거는, 수평선은 뭐냐? 땅이나 바다를 상징합니다. 수직선은 뭐냐? 수직선은 그 자연에 존재하는 개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수직선으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는 사각형의 면에다가 원색의 색채를 담아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컴포지션, 거기에다가 자연과 세상 그리고 인간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그림은 몬드리안이 회색나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회색나무를 보면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보는 현상이 단순화, 추상화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만, 옆에 있는 두 그림을 보지 않고 그 그림만 보면 이게 나무인가 뭔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추상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그림을 점점 와서 보면 원래 나무의 모습이 화면에 그 왼쪽에 있는 저런 모습인데 이거를 조금 단순화시키고 가지를 쳐내니까 가운데 모습이 되네. 그러다가 이거를 조금 더 추상화시키면 오른쪽의 그림으로 가겠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단순화, 추상화의 방식으로 몬드리안은 자기가 그리려고 하는 것들을 표현해낸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의 모습은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겉모습으로부터는 유추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학자가 이런 세상을 볼 때 그러한 observe하는 눈은 본질을 보려고 하는 눈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모델링하고 어떤 시오리를 만드는 건데, 과학자도 마찬가지고 예술가도 정말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사물의 진짜 아름다움을 자기만의 눈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인간의 어떤 본연의 페르소나를 알고 싶다면 그러한 과학자의 엄정한 눈, 예술가의 신묘한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